아 그렇죠. 다 했는데 맞습니다. 월드 나가봤는데 사실 근데 혼자 무관이긴 한데 예. 1세트만큼은요 맞죠? 지났어요. 맞습니다. 집중적으로 아트 제우스를 공략한 게 통했고요. 이제 T1의 블루사이드로 2세트 시작됩니다. 이게 다전제 1세트를 패배하면 또 신경 쓸 게 많아지거든요. 뭐 리엔즈의 노틸, 기인의 럼블. 그리고 특패도 이게 상대도 잘 쓰다 보니까 계속해서 겨냥이 좀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리고 T1 상대로 주면 안 되는 몇몇 픽들, 뭐 세나, 오리아나. 그렇죠. 뭐 그리고 상황에 따라 칼리스타, 애쉬에 대한 해석도 굉장히 궁금하고요. 그렇죠. 실제로 지금 칼리 바루스 나눠 먹기 구도, 거기에 이제 또 말씀하신 애쉬 같은 픽이 어떻게 섞일지도 굉장히 궁금했는데 먼저 선택지를 넘겼어요. 그렇습니다. 바로 정리됐고요. 그러면 칼리 역시 블루 1픽은 계속되는 칼리입니다. 그렇죠. 노틸러스가 빠졌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 니코나 럼블 카드가 굉장히 중요해질 수 있거든요. 맞습니다. 실제로 요즘 럼블 같은 경우도 이런 상황에서 뽑아두고 돌렸을 때 또 수학 효과까지 있기 때문에 네. 그리고 이전 세트에서는 또 캐년에게 마오카이를 주기 싫어 오너가 뺏어오는 느낌도 있었는데 주도권을 살리기 위해서는 좀 더 강한 카드가 필요해 보여요. 결국 이번에도 바텀 쪽에서는 맞불 작전 양상으로 보여서 누가 더 라인전을 세게 가져갈 수 있는 서포터 픽을 뽑을 수 있을지, 그리고 미드 정글 쪽에 누가 더 그런 것들을 보좌할지. 네. 스와픽의 강점이 있기도 하고 캐년 선수가 또 워낙에 자신 있어하는 챔프니까요. 일단 뽑아두고 보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자 그럼 그리고- 말씀처럼 이게 참 칼리 니코가 같이 나오기가 쉽지 않은데 뱀픽 구도에서 자신 있게 꺼낼만 하죠. 저 그리고 전판의 퍼포먼스도 엄청 남기 때문에 네. 아지르도 그냥 자신감 있게 갔어요. 그렇습니다. 와 거기서 그럼 멀티킬이 나올지 진짜 찔러의 끝판을 봤습니다. 페이커 아지르 경기는 좀 아쉬웠습니다만 결과상 그럼 이번에도 그냥 코르키 같은 걸로 맞춰갈지. 사실 코르키 바루스 체제가 갖춰지게 되면 대치고도 사거리 싸움은 유리한데 근데 문제는 강제 이니시에 걸렸을 때 같이 당할 수 있다? 약간 이런 게 리스크가 있긴 있거든요. 이게 상황에 따라 네. 그러니까 참 탈리아나 아우솔 등장 가능성도 생각했어야 됐는데 맞아요. 어차피 팔 짧은 원딜인 칼리스타가 있다? 아우솔 밸류 좋다고 본 거예요. 결국에 소위 그 블랙홀 네. 구멍이 커지면 커질수록 넓어질수록 게임이 편해진다. 그렇습니다. 이번 PO에서도 천상강림 진짜 끝판을 한번 보긴 했거든요. 보여주긴 그럼요. 했거든요. 초비가 여기서 녹턴밴도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네. 생각하는데 일단 바이 결국에 T1이 한 방에 좀 들어오긴 해야 될 것 같거든요. 그렇죠. 말씀하신 부분을 계속해서 신경 쓸 겁니다. 이리씨가 좋은 챔피언들 하나둘 닿기 시작했는데 참 신짜오라는 카드도 오너에게 잘 맞는 느낌이 있어서요. 이 부분을 의식할지도 궁금하고요. 맞습니다. 결국 다밴을 할 수는 없으니까 근데 녹턴 니코 시너지가 워낙 좋고 돌진할 때 확 달라붙는 게 아우솔이나 바루스도 좀 부담될 수 있어서 강조를 했던 건데 어떻게 생각할지. 고민 중 시간 얼마 안 남았습니다. 말씀하신 부분을 신경 쓰다가도 참 이게 초반 주도권이 너무 중요하다라고 판단을 내린 것 같아요. 맞아요. 또 리신도 경우에 따라서 요즘 슈퍼플레이 거의 뭐 밥 먹듯이 하는 경우가 있다 보니까 그럼요. 자 리신으로 오벤을 썼고 그러면 T1은요. 이게 상황에 따라 크산테를 상대가 뺏을 수도 있어서 막 그런 부분도 고민하는 것 같아요. 밴을 해야 될지. 뭐가 더 껄끄럽다. 이거는 나눠 먹자는 거죠. 크산테를 상대가 하고 이러면 네 이거는 애니 서포각을 좀 만든 것 같죠. 서폿으로 봐야 되는군요. 그렇죠. 이게 포지션 스왑의 가능성이 뭐 열려 있다곤 해도 지금 뭐 레 같은 경우도 갈 수 있는 곳이 어느 정도 한정적이고 애니도 마찬가지니까 확실히 바텀 라인전에서 좀 강하게 가져가고 싶은 마음이 드러난 카드인 것 같고요. 달라붙어서 싸우자. 교전역에서 요즘 정말 빛이 났던 신짜오. 그리고 탑에서 기인이 후픽으로 뭐가 나올지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좀 무난한 픽이 나와야 되거든요. 그렇죠. 크산테는 그런 의미에 있어서는 굉장히 좋은 카드입니다. 그렇습니다. 제우스 7전 전승입니다. 기인의 변칙적인 카드가 등장 가능성이 있는데 그냥 가장 무난한 건 뭐 나르 같은 카드가 있고요. 그래서 좀 고민을 할 것 같긴 해요. 사실 이미 우디르 같은 걸로 턴을 벌어주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긴 한데 나오나요? 엑사이 렉가 양 탑솔로가 렉사이 선호도가 높진 않았어도
쓸쓸 있는 선수들이거든요. 어차피 연습도 다 했었고 실제 데이터도 다 있고. 그럼요. 자, 그래서 이번에는 자 기인이 렉사이를 선택하면서 두 번째 세트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2세트 총평 부탁드립니다. 그 어떤 것보다요, 이 조커픽 서포데니의 존재감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아무래도 미드 정글 힘싸움으로 따져봤을 땐 아지르 신짜오를 상대로 아우솔 렐이 뭔가를 만들기 쉽지는 않거든요. 그게 바텀까지 영향을 갈 수도 있는데 그 흐름을 리엔즈를 중심으로 차근차근 밟아나가야 되는 젠지가 되겠습니다. 네, 리엔지라고 한다면 애니가 또 딱 맞을 수도 있을 것도 같습니다. 그렇죠. 말씀하신 대로 아래쪽에서 좀 시간을 벌어주고 중요한 역할도 이제 계속 지켜봐야 될 것 같고, 또 렉사이가 어제 약간 힘든 모습이 나오긴 했지만 또 일반적인 구도에서는 오히려 우디르나 뭐 그런 픽들보다 더 상위호환이라 평가를 듣고 있거든요. 네. 그 상태가 나중 갔을 때 맹활약을 하는 것과 별개로 라인전 구도에선 이번에도 기인이 약간 먼저 또 벌려는 움직임이 나올 것 같아요. 그쵸? 사실 뭐 렉사이가 한 번에 막 페이커 할머님하고 이제 가족분들이시죠? 네. 네. 페이커 할머님 지나가다 봬도 저는 알겠어요. 아유, 예전에 자주 뵀어. 네. 오늘 그 가족분들 어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우리 프로게이머 가족분들 오셨는데요. 뭐 건강하시기 바라고요. 오늘 즐거운 관전 되시기 바랍니다. 야, 그래서 양팀 다 MSI 진출은 확정 지었지만 또 이 LCK 우승 이 욕심 너무 많이 나거든요, 진짜. 그렇습니다. 양팀 준비됐습니다. 가겠습니다. 두 번째 세트입니다. 보시죠. 자, T1과 젠지와 T1의 그랜드 파이널 두 번째 세트 시작됩니다. 1렙 때 혹시 좀 허술하게 들어오면 설계할 생각도 하고 있고, 경우에 따라서 요즘 또 라인 수합이 막 이제 한 번씩 나오다 보니까 뭐 그런 부분도 좀 보게 되는데. 그렇죠. 또 렉사이는 3렙 전까지도 약한 부분이 있어서 맞아요. 그 감행하기엔 좀 어려웠던 것 같아요. 어찌됐건 렉사이가 그 상태 상대로 주도권이 있는 건 명백한 사실이니까 젠지는 그 부분을 바텀과 함께 잘 풀어나가고 싶을 것 같고요. 네. T1 입장에서는 칼리스타 니코 조합이 사실 완성되기가 뱀픽 단계에서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이 둘이 나온 만큼 정말 그 강한 라인전 뽐내야 됩니다. 맞습니다. 저 어떻게 뱀픽을 하다 보니까 하나를 좀 놓친 것인지 젠지 저 조합을 완성시켰습니다. 칼리 그리고 니코. 자, 이제 사냥 시작됩니다. 정글러들의 위치는 이제 서로 좀 멀리 떨어져 있고요. 위아래. 그래서 젠지 입장에서도 알면서도 열어주고 준비한 픽이라고 봐야 되니까요, 바텀 쪽 매치업이. 네. 근데 그게 또 연습과 실전이 다를 때가 있거든요. 그렇겠죠. 자, 그만큼 그래서 뭐 그 총평 때도 이제 애니의 역할을 거듭 강조해주고. 예, 지질 수 있는 각이면 좀 오랫동안 지지죠. 그렇죠. 오히려 1렙 라인전이 꽤나 강한 아우솔이라서 이런 공격적인 흐름 나오고 있고요. 그러니까 애니의 등장은 그런 부분인 것 같아요. 바텀 라인전을 밀리지 않으면서도 리엔즈의 이니시 강점을 살릴 수 있는 카드를 준비하다가 발견된 카드가 아닌가 싶고요. 그렇죠. 네. 사실 이론상 봤을 때 잘만 풀리면 또 완전 몸이 쏠린다기보다 일종의 그 원거리 CC 이니시도 가능한 거니까. 물론입니다. 자, 물론 뭐 캐리아의 니코가 데이터가 좋긴 합니다만, 자, 상대 만만치 않습니다. 그리고 미드 쪽, 아주 그냥 숨뼈를 제대로 꽂아주고 있는 초비기도 하고요. 3전 전승입니다. 아우솔 초비. 그러니까 아즈르 자체가 여전히 정말 선호도가 높고 좋은 퍼포먼스가 나오는 것과 별개로, 네, 아즈르가 생각보다 초반에는 좀 고생할 때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다재다능한 픽인 거지 라인전부터 강한 픽이라고 보긴 어려워서 은근히 아즈르 상대로 뽑을 수 있는 대부분의 픽들이 좀 초반에 편하게 가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오히려. 그렇군요. 네, 아즈르가 좀 뒤로 갔을 때 오히려 좀 더 괜찮아지는 측면이 있는 거고. 예. 사실 아제르는 첫 잽전까지가 굉장히 고통스러워요. 그래서 그 시간을 잘 버티는 게 페이커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숙제가 될 것 같고요. 상대가 초비라 이거 조금 더 고통스러울 수도 있겠습니다. 이렇게 블랙홀 특이점 하나 깔아놓으면은 지역이 장악되기도 하고요. 참 초비의 아우솔은 진짜 컸을 때 그 보여주는 특이점 스택이 진짜 무섭거든요. 그리고 역시나 뭐 이런 데이터도 있기 때문에 또 자신감 있게 등장했다고 봐야겠죠. 그러네요. 자, 리엔즈가 좋은 모습 보인 바 있습니다. 마지막에도. 그래서 이런 애니라는 조커 픽이 다전제 2세트에서 성공만 시킬 수 있으면 맵픽에서 많이 편해지거든요. 그렇죠. 스코어상 2대0까지 상대편 몰아붙이면 그 다음에 얘기가 훨씬 수월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젠지.
일단 무난하게 좀 위아래가 갈려 있는 상태에서 네. 정글러가 체크. 그 이후에 뭐 다이브하거나 이런 액션이 혹시 그래서 그런 거를 방지하고자 아우설도 적극적으로 움직이는 것 같고요. 네, 근데 신짜오가 뒤로 돌아서 한번 옆구리를 때릴 수도 있으니까 아직 그렇게 되는 거예요? 시야 밖에서 갑자기 예. 더블 뭐 하나 좀. 서 날아가면 또 장땡인 거라 갈피하네요. 그렇죠. 애초에 좀 아래쪽에 신짜오가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의식을 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군요. 그리고 레리 왔어요. 이건 레리가 네. 빨리 갑자기 그리고 레리 크게 돌아서. 아니 레리를 습니다. 아 근데 이게 하나 더. 예. 페이지는 아, 들어가서 페이지는 근데 아파졌고요. 가스버블 이미 나왔고요. 추격을 더하기 어려웠던 캐리아가 도망을 가고 있고요. 예. 그래도 캐년까지 케이프리 설마 그래도 죽으면 안 되거든요. 전멸을 써라라고 막 강요하는 건데 예. 압박 넣으면서 파셀격. 네가 날 죽이면 야. 아야 옆으로 가서 살짝 피해줍니다. 그래서 바텀을 좀 일방적으로 풀 수도 있었던 상황이었는데 T1 바텀의 대응 자체가 워낙 훌륭해서 야. 결국 러브샷도 띄우고 여전히 바텀 주도권도 좀 가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기인이 좀 렉사이가 진짜 드리블을 할 각오까지 하면서 라인전을 강하게 몰아치고 있거든요. 그렇군요. 가만 놔뒀을 때 무디르가 저런 역할 참 잘한다고 하는데 그거에 상위호환이란 평가가 있거든요. 네. 한타 가서도 훨씬 좋은 모습들이 나와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선수들이 언제 써도 안 이상한 카드긴 했어요. 네. 자, 그래서 오너가 위로 툭 한번 시야는 밝혔습니다만 들어가진 않고 유충 먹고 있고요. 자, 캐년. 그래서 탑의 예. 주도권을 바탕으로 유충 스택을 만들어 가려는 움직임도 나왔어요. 물론 2대2 교환입니다. 예, 이 1입니다. 말씀처럼. 자, 라인 클리어 한번 했고요. 아래쪽에서는 T1이 확실히 좀 득점을 한 느낌? 그리고 여전히 전투력이 더 있기 때문에 그걸 바탕으로 용하고 이어갈 생각을 할 것 같습니다, T1이. 그래서 특히나 바루스 애니 두 챔피언은 결국 뚜벅이라고 봐야 돼서 사실 칼리스타 있고 거기다 신짜오까지 얹어졌을 때 그 느낄 수 있는 부담감이 좀 크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웨이브 쌓아놓으면 또 계속 뭔가 압박도 심해지고요. 그래서 젠지는 아래쪽에서는 손해를 최소화시키는 게 중요하고요. 싸움은 최대한 좀 피할 수 있으면 피하려고 할 것 같습니다. 용싸움 같은 거 4대4 잘못하면 게임 완전 터질 수도 있어가지고 네. 그렇죠. 최소 아우솔의 궁이 돌아올 때까지는 싸움을 피할 것으로 보이고요. 그러니까 N이라는 카드가 왜 나왔는지를 어느 정도는 보여줘야 되긴 합니다. 그러니까 무난하게 밀리다 보면 오브젝트 컨트롤이 굉장히 어려워져요. 그렇겠죠. 6렙을 찍고 나서 티버의 변수가 있을 수는 있겠지만 그건 사실 니코가 오히려 변수가 크다고 보는 것도 맞아서 네. 더군다나 함께하는 게 또 칼리스타니까 좀 더 여유가 있고요. 자, 그래서 아래쪽에서 뭔가 저 오너까지 포함한 활발하게 움직입니다. 드래곤 쪽 나올 생각 하지 말았는데 예. 그나마 바이게를 먹어놔가지고 그래서 좀 계속 진짜 위치는 보고 있고요. 그리고 시야 싸움을 꾸준히 양쪽 다 하고 있습니다. T1 같은 경우도 교전에 대한 자신은 전 있을 것 같은데 또 막 그렇다고 라인 관리 안 하고 대놓고 치다가는 만약 상대가 갑자기 렐 같은 챔프가 와가지고 스틸각 누릴 수 있으니까요. 좀 더 확실하게 셋업을 해놓고 치는 거죠. 네. 자, 그게 지금 타이밍쯤 되는 건가요? 지금 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반대로 맞습니다. 먹을 수 있다 그래서 자신감 있다 그래서 어설프게 치다가는 스틸각이 나오니까 네. 항상 뭐 조심하셔야 되고요. 그럼요.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미드와 바텀 라이너들까지 투자하면서 용을 잘 챙겼네요. 네. 자, 그랜드 파이널입니다. 적당한 것은 절대 허용될 수 없습니다. 자, 천룡 챙겼어요. 유충도 2대1로 하나 더 먹은 상태기도 하고요. 그리고 오. 너 지금 예. 혼자니? 예? 너 혼자야? 혼자야? 안돼요. 혼자야. 안돼요. 그리고 아직 분도 없이. 아직 띄우도 없이. 깔끔하게 이것도 일종의 연턴이에요. 그렇군요. 네, 용 먹었으면 먹고. 젠지 입장에서 용 포기했으면 된 거 아니야? 그게 아니죠. 그렇군요. 그렇죠. T1의 그 본인들이 좋아하는 흐름에서 사실 이 딱 탑만 빼놓고 보면 굉장히 바텀 위주로 잘 굴려나가고 있다고 보시면 좋겠네요. 실제로 말씀하신 게 또 반대로 젠지한테 힘이 돼요. 만약에 탑까지 같이 밀렸다? 이 게임은 그냥 가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위아래가 균형이 맞춰지고 있고 미드에서 그래도 고밸류피가 아웃솔이 좀 무난히 크고 있다면 힘은 있으니까요. 그렇습니다. 저 그래도 아래쪽에서 벌써 칼리가 2킬을 기록을 했고요. 자, 그런 것도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 하지만 자, 기인이 든든하게 버텨주고 있는 젠지입니다.
그래서 뭐 전 세계적으로 렉사이가 정말 많이 나오고 있는데 다양한 카드로 상대를 하고 있거든요. 제우스 선수도 그 상태 뽑을 때 어느 정도 각오했을 거예요. 예. 중후반으로 넘어갔을 때 본인의 역할이 충분히 나올 수 있으니까 잘 버텨봐야겠네요. 그럼요. 하기에 따라서 진짜 뭐 렉사기라는 말이 뭐 자연스럽게 나올 수 있습니다. 뭐 렉파이트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여전히 서로 강점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계속 플레이를 할 것 같은데 젠지 같은 경우는 상대가 아래쪽 위주로 플레이를 하더라도 본인들이 능동적으로 반격하기는 쉽지 않기 때문에 계속 좀 잘 수비해야 된다고 말씀드린 거고요. T1은 그런 틈을 노려서 걸핏하면 막 계속 다이브 각이나 네. 격턴을 노리려고 하겠죠 지금. 맞습니다. 앞서서처럼 너 혼자냐? 바로 들어가서 자, 페이지를 끄는 바도 있었습니다. 그렇죠. 사실 맘 같아선 캐년도 탑 가서 저 체력 조금 애매한 탑을 다이브를 하고 싶을 텐데 이게 저 아래쪽을 비우면 아래쪽에 다이브를 당하거든요. 그렇죠. 그렇게 됐을 때 서로 간의 교환비를 따지면 탑보다는 바텀 터지는 게 훨씬 크거든요. 네. 그러니까 캐년이 계속 이쪽에 자리 잡고 있는 겁니다. 네, 저 시야도 계속해서 봐주는 거고요. 네. 물론 그러는 사이에 바텀이 막 확 풀리는 건 아니라서 페이지와 네인잭이 어려운 시간은 계속 되네요. 네. 그렇죠. 일종의 좀 지연시킨다 개념이라고 보는 게 맞겠죠. 저렇게 안 봐주면은 진짜 금방 더 터지는 건데. 예. 자, 렐이 있으면 상대편도 분명히 의식은 하긴 할 테니까요. 자, 그래도 어떻게든 추가적인 대수 없이 버티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이미 한 번씩 킬이 정립됐어요. 젠지. 오너는 오너.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네. 틈 없나. 저 위쪽은 거의 안 갑니다. 예, 여기는 뭐 이거 감수해야 된다. 예. 좀 뭐 손해 보더라도. 자, 물론 우스야. 사실 저런 구도에서 1대1에서 벌어주는 역할이 그 우디르 메타 때도 그랬지만 기인이 거의 최고긴 합니다, 진짜. 예. 아 저게 진짜 많이 뜯고 있는 거거든요. 맞습니다. 더군다나 그 한타에서 보여주는 퍼포먼스도 대단한 선수라 사실 지금 당장은 바텀이 어렵다고 해도 초비의 아우솔이 크고 있다는 점 그리고 기인의 이 렉사이의 중반 화력을 생각한다면 젠지도 할 말이 많죠. 예. 자, 원딜에 자, 많은 CS차가 있다는 모습을 방금 전에 확인을 했고요. 그러면 자, 기인의 힘을 바탕으로 해서 위쪽에서 뭔가 좀 먹을 게 있어야죠. 그러면 아래쪽이 지금 수비를 잘해야 된다 네. 싶은데 그렇죠. 렐이 없다. 네. 그렇죠. 심지어 탑미드 선수들이 순간이동이 없어서 뭐 여차하면 다이브 압박도 세게 느낄 수 있었어요. 예. 근데 그냥 집탐 잡아야 되니까 가는 걸로 보이고 아, 그렇습니다. 자, 렐이 간만에 위쪽으로 갔는데 자, 아래쪽에서 뭐 추가적인 어떤 손실이 없었습니다. 젠지. 여기서 계속 유충 플러스하고 있고요. 일단 T1의 입장으로 생각해 봤을 땐 결국 칼리스타 니코 조합을 꺼내들었고 거기에 맞춰서 용 스택을 차근차근 사냥하고 있으니까요. 이런 부분들을 다음 용까지 이어가고 싶겠죠. 네. 예. 아 되게 중요한 말씀이신 것 같은데 거의 무조건 먹어야 되는 것 같아요. 이게 막상 용 스택이 끊기거나 이래버리면 저 칼리가 아무리 잘 컸다 그래도 그리고 바텀 주도권이 있다 그래도 막상 구도가 좀 재미없어질 수 있거든요. 오, 예. 결국 젠지도 지금 믿는 구석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계속 버티는 거니까요. 바텀도 뭐 추가적으로 더 터지지만 않으면. 그러면 40초 남았는데 이제 천상강님도 이제 온유쟁 상태고요. 초비. 그렇죠. 아우솔의 1차 전성기죠. 예. 아이템이 또 라일라이가 떴고 천상강님이 장전되어 있어서 이걸 이번 두 번째 용 때 꼭 쓰고 싶을 거예요. 예. 근데 용은 절대 끊기면 안 되는 자, T1 말씀을 하셨고요. 젠지는 용까지 만약에 챙겨준다면 더 든든해질 것도 같습니다. 탑은 어차피 둘 다 순간이동이 없기 때문에 뭐 대놓고 출발하는 거 아니면은 서로 합류가 안 될 것으로 보이고 여기서의 이제 세팅이 중요하겠죠 그러면. 예. 일단 기인 입장에선 라인 잘 밀어넣고 가능하면 오버 파밍의 아래쪽으로 먼저 내려올 터는 각을 잡을 것 같거든요. 그게 되면은 젠지한테 엄청난 힘이 되죠. 예. 쓱 아래쪽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렉사이 내려가는 예. 근데 계속 에리 체력 관리가 조금 안 됐고 한별. 렉사이 출발, 크산테도 출발. 네. 그리고 아우솔이 들어가면서 넥사이. 천상강이 자, 바꾸면서 이러면 잡았어. 어미약이 나왔대. 잡았어. 어미가. 그리고 초비 그래도 자, 1대1 교환. 그리고 예, 미리 기- 교환. 그리고 기인이 버틸 수가 있나요? 네, 넥사이가 좀 간단하긴 한데 그래도 칼리가 네 명한테 때리면, 맞고. 계속 맞으면 계속 때리면 날아가는 걸. 어떻습니까, 넥사이가? T1. 결국 칼리스타의 전투력을 잘 살렸고 중간에 오너가 아우솔한테 달라붙은 각도 예술이었어요. 맞습니다. 그냥 혼자 가서 계속 거기다 창을 좌우로 휘둘러 버렸어요. 초기가 못 붙었습니다. 그렇죠. T1 바텀 메인과 젠지 탑
탑의 힘이 맞붙이는 그런 용안타였는데요. 예. T1이 승리한 것으로 보입니다. 정면으로 제대로 한번 붙었는데 이번에는 T1 승입니다. 상황 자체는 젠지가 뭐 처음에 애니가 물렸지만 뭐 빨아들이면서 그 과정에서 아우솔과 렉사이가 연계하면서 뭐 아지르가 바로 터지는 것처럼 보였는데 네. 티원도 같이 두 눈을 부릅뜨고 있었으니까 상태를 일단 못 버티게 버티겠다. 이거는 견적을 칼같이 받네요. 그러네요. 사실 크산테 같은 픽 상대로 저런 플레이하기가 쉬운 건 아닌데 네, 맞습니다. 사실 렉사이가 이미 한번 죽었기 때문에 크산테의 성장이 좀 두려울 수 있었는데 커트를 한번 잘했네요. 네. 그래서 그런가 바로 진짜 말씀처럼 칼 타이밍을 만들어냈습니다. 젠지. 자, 그래서 뭐 용은 2대0입니다만 또 나름 좀 포인트가 조금 더 올라가긴 했고요. 젠지도. T1도 어떤 이 게임의 방향성, 어떤 근본적인 부분이 흔들린 건 아니니까 그러니까 용스택이 진짜 중요하거든요. 칼리 때문에 예. 그걸 계속 쌓아나갈 수 있는 환경은 나왔어요. 다시 보겠습니다. 그리고 서로 스킬을 교환하는 과정에서 운명의 부름이 활용이 잘 됐기 때문에 전멸이 또 애니가 빠졌고요. 그리고 아지르 쪽으로 회전하고 여기서 이제 렉사이와 연계가 돼서 먼저 오거든요. 오너도 같이 맞춰놨어요. 아우솔 쪽을. 날아가서 잡았지만 말씀하신 대로 오너가 초비를 마무리하고요. 예. 저게 만약에 카이팅 됐으면 또 완전 난리 날 뻔했는데 그렇죠. 여기서 렉사이가 정말 그 단단함을 자랑할 뻔했는데 아래로 날아가는 걸 이리 와. 진짜 단단함을 보여주긴 했습니다만 못 버티죠. 4명이 때려버리니까요. 그런데 또 제우스가 바로 공격 대상이 됩니다. 뭐 그럼에도 여기서 젠지가 또 턴을 쓴 거잖아요. 일종의 네. 그 와중에 T1이 위에서 전령은 먹었고요. 사실 애니가 조금은 성장 구도가 무너진 느낌이어서 시야 싸움이 어려울 수 있었는데 캐년이 그 와중에 잘 컸어요. 그래서 렐의 그 단단함을 바탕으로 조금씩 시야를 잡아가는 모습이 나오고 있고요. 네. KDA상 뭐 말씀처럼 젠지의 캐년이 제일 좋습니다. 201입니다. 현재까지는요. 그리고 구마유 씨는 킬 포인트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저 역할이 진짜 중요한 거죠. 예. 서로도 나오지만. 그러니까요. 1,800원 더 먹었고요. 용도 더 의미가 있다고 네, 말씀하셨고요. 그러니까 칼리스타의 특성상 결국에는 그리고 상대 조합을 봤을 때 뭐 아우솔 같은 챔프만 있어도 칼리가 나중 가서 힘을 쓰기는 당연히 쉽지 않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스노우볼에 좀 더 특화된 픽인데다가 상황도 그래서 용스택도 스택이고 메이킹도 이왕이면 하면서도 뒤도 잘 꽂아야 되고 전성기 타이밍 때. 그리고 다시 한번 제우 쪽으로 그렇게 많이 와요. 견제를 하려고 했는데 타워 깨고 쫓아가서. 계속 죽여. 잡겠다. 도 있고. 안 찍는 게 중요한데 그렇죠. 근데 계속 이게 죽어요. 어떻게? 그리고 크산테 상대한테 중요한 어떤 뒤쪽 포지션을 안 주는 거. 네. 그래서 뭐 크산테가 어떤 도주의 경로도 잘 안 나왔고요. 맞습니다. 오늘 아래쪽에서 저 이득을 보려고 애를 쓰고 있는 팀원이긴 합니다. 그래서 인원이 많이 투자됐기 때문에 전령을 바탕으로 2차까지 밀어낼 생각하는 거고요. 예, 한 번 더 박았고요. 그리고 2차까지는 이거 가능한 분위기죠. 이 정도 교환이면 T1도 할 말이 생겼습니다. 만약에 길게 쪼일 생각도 좀 했던 것 같은데 미리 눈치챘기 때문에 예. 잘 빠지곤 있는데 그런데 한번 가봅니까? 젠지의 판단은 뭐죠? 길게. 일단 어음으로 네. 포탑으로 와. 포탑으로. 네. 일단 그리고 그 상태가 스펠이 없어서 네, 저 포탑이 근데 큽니다. 싸움이 길어지면 예. 4대5예요. 상대가 강대 5명 남았어요. 밀어내기. 예. 헬프 오너 버티는데 죽었고요. 그래서 갑자기 이쪽에 그리고 죽어. 예. 더 가나요? 날아가면서 슬로우가 있어가지고 주마. 진짜 기인이 아슬아슬하게 살았습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안 보였거든요. 그런데 살았어요. 사실 신짜오 아지르인데다가 상대가 막 같이 합류도 하고 있고 포탑도 세워놨기 때문에 저게 어지간하면 진행시키기가 어려운데 렉사이라서 그냥 막 맞으면서 강행을 하니까 예. 자, 먼저 탑부터 시작이 됐거든요. 젠지 쪽에서. 그냥 포탑 밀면은 맛이 없을 수 있었거든요. 예.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뒤쪽을 안 준 채 깔끔하게 잡는 데 성공했고요. 그런 와중에 바텀 2차가 밀려서 그대로 끝내면 젠지도 기분 나빴거든요. 그러니까 슬슬 쫓아가는데 이게 타고 도망가려다가 붙잡았고 그렇게 된 거였군요. 여기서부터 쫓아가는데 나름 T1도 방어 병력이 배치되면서 상황을 보고 있는 거죠. 예. 그리고 동료들이 오고 있거든요. 근데 그냥 렉사이가 막 맞으면서 진행하는데도 예. 워낙 단단해가지고 아지르가 막 상황에 따라 뭐 만개가 터지는 거에 맞춰서 막 딜을 넣었는데 렉사이가 그 와중에 여기서 와. 이렇게 되고 나니까 아우솔한테 프리드 각도 나오고 바루스도 그렇고 중요한 건 초비가 4킬입니다. 네. 그래서
무조건 저는 T1이 용을 먹어야 된다. 예. 무게 막 나오거든요. 결국 저 아우솔 장로 드래곤 뺨을 때릴 수 있는 아우솔이 되거든요. 이미 괴물이 되어가고 있어요. 이 정도면 캐년이 그리고 들어간 거 합해지면서 카이팅. 일단 렉사이를 바탕으로 네. 단단하긴 한데 가 때려요. 만개 아직 렉사이가 나거든요. 렉사이가 일단 살면 집 갔다 순간이동도 있긴 있어서 예. 그렇죠. 오히려 상대가 궁을 빠지게 된 거니까요. 좋습니다. 저 렉사이한테 쓰는 것도 진짜 이거 소용이 있나 싶습니다. 또 네. 버텼습니다. 잡으려고 쓴 건데 예. 어느 정도는 궁 교환이 있었기 때문에 T1 입장에서도 용을 포기하기 쉽지 않습니다. 포기하기 근데 싫은데. 안 그래도 많이 써가지고 렉사이 다 때려놓은 건데 풀피로 와버리면 그리고 지금 그러니까요. 아우솔이 이미 너무 잘 커가지고 이거 한타가 좀 부담이긴 합니다 이게. 그러게요. 반피 이상 뺐고요. 용마저 넘어갑니까? 네, 사실 저는 캐리어 위험. 네. 아까 예. 맞지. 네. 저희도 속았어요. 예. 그래서 뭐 무조건 먹었으면 좋았겠지만 그냥 어쩔 수 없는 건 없는 거니까. 그러니까 지금 젠지가 저는 그래서 좀 편해졌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겠죠. 그렇죠. 핵심이 됐던 건 기인의 렉사이였던 것 같아요. 바텀 쪽이 어려워지면서 한타구도가 불편할 수 있었는데 렉사이 합류 이후에 확실히 좀 달라졌거든요. 그리고 같은 거 어그로를 다 끌어주고 있는데 상대편은 그냥 계속 빈손입니다. 이렇게 때려도 아니 이게 뭐 데미지가 좀 들어가긴 하는데 저걸 죽여야지 의미가 있는 거라서. 그러니까요. 땅에서 나왔을 때 마무리를 해야 돼요. 예. 방금 전도 거의 죽이다시피 때려놓으면 또 집에 갔다 다시 불피로 오고. 진짜 렉사이 때문에 열 받겠습니다. T1. 그러는 건데 용도 그 타이밍이 한번 끊겼고요. 저 진짜 장르 뺨치게 생겼다는 저 아우선을 어떻게 감당할지. 리그 오브 레전드에서 밸류하면은 손가락 안에 들어가는 챔피언이에요. 예. 아우렐리오스. 그렇죠. 그런데 킬도 먹었고 스택도 지금 벌써 거의 250까지 쌓았으니까요. 그 아우솔의 말도 안 되는 크기의 특이점 나올 만한데. 그렇죠. 그러니까 소위 딸깍화되고 있거든요. 젠지의 조합이 상대적으로 궁밸류들이 올라간다는 얘기고 한타 때 그냥 적당히 R 콤비네이션만 해도 칼리가 아무리 잘 컸다 그래도 칼리가 딜각 자체가 아예 안 나올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군요. 상황에 따라. 예. 본인은 끊임없이 뭔가 무빙하면서 움직이면 돼야 되는데 상대편은 진짜 이렇게 되면 곤란한 거 아닙니까? 비교가 안 되는 거죠. 반칙이죠. 그렇습니다. 결국 이렇게 됐을 때 항상 아즈르칼리보가 하는 말이 있죠. 필요에 따라 오브젝트를 좀 과감하게 시도하면서 싸움 유도가 하긴 해야 될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리고 그런 과정에서 뭐 칼리니코의 메이킹도 있겠지만 그리고 뭐 중간에 크산테의 신짜오의 교전력도 있겠지만 페이커의 슈퍼토스 이런 거 한 방이 정말 중요한 순간이 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요. 앞세트도 예. 벨트 한번 가볍게 앞세트에서도 진짜 위험한 상황에서 나름 멀티킬을 만들어내면서 반기에 나섰던 깜짝 쇼를 보여줬던 페이커기도 합니다. 해줄 수 있습니다. 어려울수록 뭐 현재 상태는 뭐 녹록진 않겠습니다만. 제우스도 어려운 라인전이 지속됐었지만 어느 정도 예. 성장 궤도에 올라서 한타에서의 힘은 있고요. 돈은 뭐 1,000원 정도 앞서 있는데 어, 여러 가지 불편한 요소가 많고요. 이거 길게 와요. 와요. 길게 오거든요. 그래도 아즈리 텔포도 나름 텔포도 네, 타워는 세우고 예. 밀어내기. 이러면은 되죠. 같이 먹던 그리고 페이커 바로 쏘았어요. 같이 먹다가는 제우스가 버티면서 일단 만개가- 교환은 어느 정도 했는데 예, 상대도 만개가 보여. 만개가 그리고 칼리 잡고 모두 잡고 그리고 위치가 바론까지 이어갈 만한데요. 되나요? 넬이 살아있긴 한데 예. 넬을 마크만 할 수 있으면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근데 그때는 전멸이 있는 렐이거든요. 전멸이 있는 렐. 그렇죠. 이게 아무리 칼리가 있다 그래도 넬이면은 또 진짜 스테레 변수가 있을 수 네. 있으니까 그리고 캐년이에요. 찾아서 계속 왔다 갔다 네, 왔다 갔다. 그리고 장로만 하면 천리안 바론이라서 길이 뚫려 있어가지고 그래도 쫓아내 캐리야 얘 비디오 비중지 얘 먼저 잡아야 비디오 돼. 렐을 잡아야 된다. 비중지 비중지 해놓고 치고 나가서 그리고 아지르가 어디가 아지르가 캐년을 잡아라 또 잡고 바론도 먹고 이것도 먹고 저거랑 먹고 가재 잡고 그렇습니다 10대 7에 5천 이상 앞서 나가고 와 여기서 아즈르가 위협에 처하긴 했는데 그 과정에서 반격을 진짜 잘했어요. 네. 맞습니다. 그 반격이 결국 들어갔던 핵심이 페이지였거든요. 혼자 노출되어 있던 바르스를 노리는 판단이 굉장히 좋았죠. 그리고 이렇게 교환이 되고 나서 다음도 중요한데 캐리아가 한번 삥 돌면서
그리고 상대 화력의 예. 중심 초비를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렇죠. 만개로 맞히냐 마냐 했는데 아이야. 그래서 잡고 나면은 칼리스타, 쇼타임 나오고 뭐 다들 달라붙어서 싸웠을 때 뭐 엄청 강한 챔프들이라. 아 그렇죠. 그래서 4명을 잡았고 거기에 발언 공략까지 철저히 캐년을 견제합니다. 또 강타 싸움 일가견이 있는 캐년이라 수업이 예. 긴장이 많이 됐을 거예요. 진짜 집요하게 견제했던 게 가장 좋았어요. 저런 거 급하다 그래서 강타 싸움 가고 이러면은 그런 건 진짜 운에 기대는 측면이 생기는 거거든요. 네. 자 그런 팀이라고 한다면 자 그랜드 파이널에 안 왔을 테고 역시 그랜드 파이널 다운 그런 경기력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아웃솔 예. 상강님 들고 있고 돈 차이가 좀 나긴 나는데 그럼에도 한타각은 변수가 있긴 있어요. 그렇죠. 특히나 아우솔이 딜을 하냐 마냐예요. 예. 그게 핵심입니다. 용숙 이제 나옵니다. 네, 그리고 니코가 아까 이니시 여는 과정에서 전멸이 빠지고 마제로도 전멸 없고 그래가지고 네. 순간적으로 아웃솔을 한 방에 무는 게 좀 쉽지 않을 수 있어요. 이번에는. 그래서 사거리 싸움을 바탕으로 아우솔 바루스의 특징을 좀 살리고 있거든요. 젠지. 그렇죠. 전멸 없는 친구들이 메이킹을 해야 되는데 리엔즈 반대쪽. 그래도 그 와중에 라인 관리하면서 예. 이런 거 이득 보는 게 가장 좋고요. 그렇죠. 바로 버프가 있기 때문에 시간을 끌면 젠지도 불편합니다. 예. 자, 타워 하나 날렸고요. 미드 쪽으로 전진을 합니다. 그러면 이러면 T1은 지금 돌아오거든요. 예. 일단 아즈르칼리가. 그러면 크게 둘러싸을 생각하나요? 네. 저거 솔방울탄도 있어가지고 상황에 따라 넘어가면서 이니시가 또 보일 수 있고. 예. 요건 그래서- 반피 이상 남았고요. 아직까지는. 이왕이면 용을 끝까지 가고 예. 싶은 캐리어가 젠지예요. 오고. 특히 니코가 만개각이 대박 터지면 그러니까 넥사이가 넘어가서 솔방울 다 터뜨렸고요. 여기서 약간 강타 싸움 서로 예, 여차하면 신자오가 찌르면서 들어갈 것 같거든요. 네. 넬이 아무래도 강타 싸움은 좀 유리해서 자, 네. 밀어내기. 근데 아, 누군요? 드레디. 하나 뒤에 먹었어요. 단지 크다세가 터져가지고 아웃솔 프리즈. 아웃솔이 이거는 용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한타도 중요해서 그렇죠. 오너도 위험. 페이커는 고립됐고요. 아웃솔이 계속 뿜어내며 이거에 닦고 4명. 예. 그나마 강하기야. 예. 단지 이러면요 현상금 생겼던 거 다시 그냥 싹 다 날아가게 생겼거든요 지금 상황이. 그렇죠. 그렇겠죠. 비딜처럼 밀려도 타격이 크니까요. 예. 거기에 추가적으로 미드까지. 자, 페이커만 그래도 살아갔고 4명이 모두 전사했습니다. 드래곤이 중요하긴 했지만 예. 그 드래곤 쪽에서 대체하는 과정에서 계속해서 견제를 젠지가 잘했었고요. 드래곤은 또 먹기 위해서 T1의 몸이 쏠렸고 그 과정에서 메이킹 수단도 원하는 대로 스킬이 들어가진 않았었어요. 다시 볼까요? 말씀하신 대로 과감하게 이니시를 걸기엔 전멸이었었기 때문에 결국 여기서 상대가 피한 각이 나왔고요. 그러니까 아웃솔 천상강림 떨어지고 그냥 프리디 뿜어대는 각 나오니까 이거는 정말 뭐 어떻게 때릴 수가 없죠. 그렇죠. 그러네요. 상대의 진입을 한번 흘린 뒤부터는 말씀하셨던 그 딸깍 조합. 예. 한 명 한 명 계속 끊길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에 물어야 되는 그렇지. 쪽에서의 전멸이 진짜 좀 많이 소중하다는 얘기인데 아, 예. 이게 또 돌아오니까 한 번에 잘 불어서 아까보다 이번에는 더 심해요. 아까도 아우솔을 무조건 잡았어야 되는데 이번에 더 절대적으로 잡아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방금 전 코너로 킬 먹어서 9킬째 기록하고 있습니다. 진짜 성장이 말이 안 되고 예. 스택이 벌써 350. 그리고 이제 전멸 돌아와서 잡기가 쉽지 않습니다. 예. 하지만 말씀처럼 T1도 전멸이 왔으니 다 왔죠? 네, 어차피 없는 선수를 제외하고는 한 번 더 노려볼 수 있을지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저 뭐 드래곤이라고 사냥 안 당하는 거 아니잖아요. 아, 예. 드래곤 플레이어라는 네. 얘기가 괜히 있겠어요. 네. 그렇죠. 특히나 뭐 바루스가 잘 큰 건 아니니까 사실 진짜 아웃솔만 보면 되거든요. 아웃솔 잡고 나면 실제로 젠지가 거의 퓨어빵들이 됩니다. 그렇군요. 아웃솔 딜이 엄청 높아서 네. 그러면 타겟팅이 정말 뻔합니다. 자, 하지만 자, 젠지의 다른 그 4명 선수가 어떻게 보호할 것인지 아우소를 자, 초비의 뭐 데미지 딜, 뭐 누적 딜량 당연히 뭐 압도적으로 1위고요. 벌써부터 뭔가 스킬들의 이 존재감이 다 심상치 사이즈가 않게. 조금 예, 규모가 달라집니다. 아무래도 이 대치 싸움이 유리한 젠지가 이니시가 열리지 않는 선에서 상대 체력을 계속 깎고 싶을 거예요. 서로 이제 예. T1은 언제든 싸울 각을 볼 겁니다. 자, 지르도 자, 집에 가서 뭔가 재정비하고 이제 다시 오고 있습니다. 아, 초비를 잡고 싶은데 그렇죠. 어설프게 들어가는 순간 못 나오니까
진짜 T1도 한 번 물 때 모든 걸 쏟아부으고 특히나 사이드가 녹록지 않기 때문에 사실 바론 버스트 달리면서 싸움 여는 게 유일한 수기도 해요. 오, 이쪽에서 그런 식으로 한번 끌어들이기, 소위 낚시를 한번 할 수 있을지. 그런 거를 T1이 참 잘하기도 하고 네. 운영상 할 수 있다고 저도 생각은 하는데 문제가 바론한테 양념당하고 그 과정에서 막 바로스한테 조금씩 맞고 아우솔한테 조금씩 맞다가 천상강림 빵 떨어진다? 다 빈사가 될 수도 있어요. 이게 가장 못하면 네. 진짜 막 다 이미 싸울 수가 없는 상태가 될 수 있어가지고 되게 좀 무섭죠? 그렇죠. 그럼 좀 더 안정적으로 간다 그러면 다음 용을 기다리는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예. 그나마 얼마 안 남았습니다. 1분 20초 정도 남았고요. 사실 그래서 선택의 기로에 놓여 있다고 봐야 되는데 예. 일단 태클을 한번 넣고 싶습니다. T1. 어우, 오, 좋네. 네. 한번 계속 리버. 면서 저 진짜 니코 때문에 정신 없죠 막. 예. 왔다 갔다 하고. 또 그런 생각이 있는 것 같아요. 사용이 나오고 나면 운영의 난이도가 좀 올라가기도 하니까 필요에 따라 좀 강하게 좀 몰아치고 싶은 것 같아요. 자, 아지르는 아래쪽에 아직 화면에 잡히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거리를 예. 바탕으로 아지르 위치. 여기 아지르가 짝이 아지르가 전면 네. 아웃을 여기다 아지르 페이지도 페이지 그리고 아웃을 봐야 돼. 여기서부터 아웃솔을 잡아라. 일단 빠졌고요. 아웃솔이 뒤에 있거든요. 그리고 렉사이가 좀 들어갔는데 아웃솔을 잡아야 되는데 길이 또 맞아요. 그래서 아웃솔을 베우스가 하려고 빙고 있긴 한데 아, 이렇게 빠까 먼저 선타를 넣었는데 이 정도로 끝나나요? 일단 이미지 포탑. 사실 바루스가 아무리 망했다 그래도 나름 원딜이잖아요. 예. 정말 깔끔하게 잡은 거거든요. 그럼요. 근데도 아웃솔을 못 잡으니까 이게 뭔가 이렇게 교환비가 나오는 거죠. 예. 거기서부터 순차적으로 상대편을 무너뜨려야 되는데 안 꺾입니다. 그렇죠. 이미 아래쪽 시야는 뺏겼다고 판단을 내린 T1이 예. 바로 달리거든요. 그러면 기인이 가거든요. 이거 뭔가 이상하다. 얘는 T1이거든. 얘네가 그냥 이거 수가 없는데. 얘 그 톱이면 와봐. 그래서 아웃솔 저만한 명도에 너 나온 소리니까. 속도 좀 빨라요. 빨라요. 기인이 말려보는데 기인이 말려보는데 여기다 바람과 말을 빠지지 않죠. 예. 왜 치지 마 해봤자 왜 안 칩니까? 그렇습니다. 말로만 그런 거 아닙니까? 너는 탑이거든. 넥사이 정글 아니거든. 근데 여기서 옆구리 예, 물론 전멸이 없는 아웃솔이라서 근데 어미지가 그냥 세가지고 네. 같이 도와주게. 그리고 오너의 전투력이 또 빛이 나고요. 이거 진짜 어차피 뭔가 다릅니다 요즘. 오자룡 아웃솔을 잡은 순간 상대 전력 50% 깎인 거예요. 그래요. 저는 다른 거죠. 그러면 진격. 네, 진격이죠. 상대 저는 전략 70%입니다. 50% 파괴. 상대 전력의 70%가 빠졌다고 저는 봐요. 70. 상대 뭐 그냥 100% 전진. 진격하라. 아웃솔이 태어나기 전에 그냥 끝내기까지 가. 네. 바로 끝까지가 있어. 일단 그리고 사이도 터졌고요. 어렵고 그리고 웨이브 클리어가 아직까지 18초. 여기서 어떻게 되는 겁니까? 어떻게든 버티고 싶은 아웃솔 언제 나와? 아웃솔 기다려. 아웃솔. 이 탱커 아웃을 넣었거든요. 아웃솔 언제 나와? 가야. 내리 들어갔어. 바로 페이지. 네, 나는 핑퐁. 내리 터졌고요. 내리도 터졌고요. 여기서 바로 하나. 과연 이게 이 나웃솔 나와있는데요. 몸이 안 돼, 몸이 안 돼요. 진짜 아웃솔이 전부였군요. 와, 그래서 그 과정에서 T1이 진짜 바텀의 스노우볼을 계속해서 극대화시키고 중간중간 선수들의 슈퍼 플레이도 빛이 나면서 네. 상대가 아웃을 잘 컸던 거 맞고 진짜 위협적이었던 거 맞는데 그래도 잡았어요. 그렇습니다. 잡으니까 그냥 순식간에 넥서스까지 진격입니다. 맞습니다. 정말 어려울 때마다 이니 시각을 정말 깔끔하게 잘 보는 그 선수들의 슈퍼 플레이가 빛이 났던 경기였던 것 같습니다. 네, 역시 그랜드 파이널 젠티 티젠전다운 그런 경기력이 연이어 나오고 있고요. 이제 자 T1 다시 일어서고 있습니다. 와, 그래서 이런 게 또 다전제의 묘미인데요. 분명 연습 과정에서 여러 가지 준비된 픽들이라든가 조커픽이 등장하는데 무조건 성공하리라는 보장은 없거든요. 그럼요. 사실 젠지 입장에서 이번 게임은 조금 뼈 아플 수는 있겠죠. 바텀 쪽에서 분명히 상대 저런 조합 주더라도 이 조합으로 맞설 수 있다는 견적이었을 텐데 거기서 원하는 대로 이론상 구현이, 그러니까
그러니까 실전에서 구현이 거의 안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상체 쪽은 나름 잘 풀렸었는데도 불구하고 좀 힘이 전달이 안 되죠. 무슨 아우솔이 뭐 최소 50%다 70%다 이게 말이 됩니까? 그냥 5명 게임하는데. 그렇죠. 그렇게 된 것이 이미 그림이 많이 좀 망가졌다는 겁니다. 데이터 알아보겠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초비가 정말 열심히 환경을 만들어 보려 했지만 팀원들의 도움이 좀 미약했고요. 이런 네. 부분들을 잘 피드백하는 게 젠지의 숙제가 되겠죠. 그렇습니다. 이래서 1세트 젠지, 2세트 T1이 승리를 거두면서 한 번씩 세게 주고 받았습니다. 자, 과연 LCK 첫 포피신이 아니면 LCK 첫 V11이냐? 많은 것이 걸려있는 오늘 대결. 자, 믿음의 T1 많이 기다리셨거든요. 거의 2년 기다리셨던 T1 팬들 오늘 결승에 함께 하셨고요. T1의 봄이 어떻게 하든 뭐 좋은 내용 나왔겠죠? 봄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T1만 끝난 것이 아니라 젠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잠시 후 양팀의 그랜드 파이널 세 번째 대결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제주 경기장 K 스포돔입니다. From the darkest depths to the tallest flame, I was born to rise, and nothing's gonna get in my way. I'm an outcast, burning my own way. All eyes on me, they always said they'd stay. Watch me now, hey. Rising from the flames, watch me now. Hey, nothing's gonna get in our way. Watch me now. Hey, burning my own way. Watch me now. Hey, they always said they'd stay. 던져볼래? 가볼게 와줘 렉사이 렉세부터 봐야 돼 렉사이 터치 할만해 봐 다음 웨이브 있어 기다려봐 다음 웨이브 애니 노플 기다려봐 웨이브 지켜 사이드 라인 꽂지 말고 아웃 20초. 사이드 라인 꽂지 마 빨리 하면 좋긴 하다 아웃솔 나오기 전에 애니 노플이다 바루스 높을 야, 레부터. 나 쌈봐야 돼 렐 A도. 애니 노플 아웃을 나오긴 하거든 일단 넥서드, 넥서드. 점 사야 돼 점 사야 돼 점사 나이스 나이스. 좋아요 좋아요